어제는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에코그룹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2분기 때 괜찮았는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고 이 실적 부진의 원인과 향후 계획들을 보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개선될 여지가 좀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매출액 자체도 꽤나 많이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좀 컸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부문별 매출을 보면 확실하게 크게 줄어든 게 파란색 영역이죠. 외부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즈는 내부 매출과 외부 매출을 나뉘는데 내부는 말 그대로 에코프로 BM에게 납품되는 전구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외부 매출은 BM 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머티리얼즈가 가져가고 있는 미션도 뭐냐면 외부 매출 비중을 앞으로 점점 더 올리겠다가 회사의 모토예요. 왜냐하면 내부 매출을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 만약에 이 전구체를 비싸게 판다라고 해봅시다. 그런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수요하는 BM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즈의 행복이 BM에게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는 만약에 내부 매출이 100%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BM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구체 실적이 안 좋으면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싸게 가져갔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둘은 이해충돌 관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면에서는 내부 매출보다는 외부 매출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인데 1분기 때 반응이 좋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54%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와 굉장히 지금 머티리얼즈가 상장할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잘 풀렸구나라는 기대감 가져갔던 건데 이번에 보면 18%로 줄어들었죠. 자, 여기서 외부 매출이라고 하면 지금 머티리얼즈는 삼성 SDI에게 정확히는 SDI가 아니라 STM에게 전구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올해 9월부터 24년도 9월부터 그리고 25년도 6월까지 진행한다라는 거니까 작년 4분기와 올해 1, 2분기 세 분기에 걸쳐서 2056억 규모의 양극재 전구체를 공급 계약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계산해 봤을 때 분기당 685억 원 정도를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SDI에게 직접 가지만 요 물량들이 SDI를 통해서 STM이라는 자회사로 물량이 보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양극재를 지금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연역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 계약이 최근에 2025년도 6월 30일 날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 기간 자체는 똑같이 남아 있는데 기존에 2천억 원 정도 되던 규모를 1,5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 나눠서 보면 원래라면은 분기당 685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인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건데 이때 확 줄어들게 되면서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유추인데요. 부문별 매출을 봤을 때 1분기에 54%의 외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1361이니까 1361 곱하기 0.54를 하면 734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781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18%를 계산해보면 14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의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STM에게 가는 물량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가 가장 유력합니다. 심지어 그 계약 자체도 2분기까지였어요. 6월 30일까지니까 이번 2분기 경영 실적에 반영되는 수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는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은요, 1분기 때 이렇게 좀 솟아올랐던 추세가 좋았잖아요.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를 보여줬는데 이걸 그냥 잘라놓고 이 아랫단에서만 좀 놓고 보자면 그냥 쏘쏘한 실적입니다. 뭐 대단히 엄청나게 안 좋다까지는 아니고 평소의 퍼포먼스 정도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1분기 때 치고 올라갔었던 추세를 계속 이어갔어야죠. 근데 이번에 줄어들었던 원인은 가장 컸었던 게 삼성 SDI, STM 쪽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줄어든 물량이 앞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가? 이미 계약 끝난 거잖아요.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세 분기 동안 납품하는 거 끝난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게 없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 SDI 포지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원래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납품해주고 양극재를 에코프로빔에서 만들어서 삼성 SDI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삼성 SDI는 자체 생산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STM이라는 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요게 일각에서는 좀 캐시 버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굳이 또 거기까지 월권을 해서 왜 굳이 구태여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내재화를 하고 있냐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최근 보면 2025년 8월 1일 얼마 전입니다. 양극재 자회사 STM에 1,400억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조달되는 1,400억의 자금을 전액 시설 투자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죠. 최근 삼성 SDI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여파를 STM도 같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줄여버리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줄어들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확장하는 걸 보면 이번 에코프로 머티 실적에서는 이렇게 STM의 위축 단계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STM을 다시 한 번 더 삼성 SDI가 키워주려고 한다면 머티 입장에서는 외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 SDI 향 수주량이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SDI 말고도 다른 업체가 따로 있나 봐요. 신규 외부 고객사 향 출하가 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된다라고 하니까 이 매출처가 확대된다면 지금처럼 SDI가 어렵다라고 해서 STM이 위축 단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머티에게 수주량이 떨어지는 이러한 좀 파도타기의 여파를 받는 게 좀 제한적이겠죠. 다른 외부 고객사를 확보해 놓으면. 그러한 기대감의 여지도 남겨놓는 실적 발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그린에코 니켈 자회사 편입됨으로써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최근 보면 삼성 SDI가 ESS 쪽으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유드렸던 내용인데 국내에서도 대략 전체 1조 원 정도 가량 규모 되는 그 ESS 수주 중에서 중앙시장에서 따낸 게 한 7, 8천억 정도 되니까요. 그거 관련된 국내 수주 수요도 있고 유럽 EV 신차 호조가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난리쳐가지고 좀 애매한데 유럽 쪽은 확실하게 보조금도 개시되고 있고 신차 쪽으로도 호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북미 지역에서는 테슬라의 위험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이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유럽 내에서는 폭스바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A 종료 대응에 대해서 이제 IRA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세 협정도 있고 FEOC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들이 원래 기존에는 중국 거 쓸까 한국 거 쓸까 고민하다가 단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좀 어려웠는데 중국산 전구체 대비해서 지금 5% 내외의 프리미엄 가격 경쟁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가격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중국 거 쓰자라는 분위기였다면 이젠 점점점 이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값싸게 중간재를 가져오고 하다 보면 생산 효율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싸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혹은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국 대체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뭐 이런 기대감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뭐 중저가 전구체 관련돼서 고전한 미드니켈이나 LMR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와 28년도로 좀 미래에 남겨져 있는 목표들이고 비공채권법은 28년도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당장의 이슈들은 아니라는 거. 지금 당장의 이슈는 SDI가 좀 더 살아나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중국산 전구체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고객사를 12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 목표치가 좀 과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외부 매출 비중을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까 초반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머티리얼즈는 지금 내부 매출, 에코프로비엠과 용역 거래가 많은데 여기서 머티리얼즈가 이윤축을 하자니 BM에게는 손해가 되고 이윤축을 안 하자니 본인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이해충돌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사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7월 달에 이미 한 곳을 확보해놨다 그러는데 그것과 이제 SDI 쪽 좀 개선되고 있는 그 매출 수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머티리얼즈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2분기 실적을 안 좋은 게 맞았어요. 대놓고 안 좋았는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흘려주면서 실적 발표를 끝낸 것 같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투자 성과는 어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보시면 매출이 842억 원에 그중에 영업이익 44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매출 대비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라면은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쓰던 시장에서 요즘에는 그냥 순도가 좀 낮더라도 값싸게 니켈 원광 가져와서 재련하고 가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재련과 가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거죠.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이익을 크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마진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니켈 MHP 연간 3만 톤 정도의 오프테이크를 확보를 했고 앞으로 4개의 재련 프로젝트가 남아있어서 여기서 수익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Q&A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머티리얼즈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머티리얼즈 외부 판매 비중 전망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상반기에 외부 판매 비중이 약 50%다라고 하는데 사실 2분기 때 18%를 기록을 해서 평균이 50%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7월에 신규 출하가 새로운 고객사에게 출하가 시작이 되었고 4분기에 신규 채널을 확보를 한다면 하반기에는 50%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엔 60, 7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BM향 매출이 전체 중에서 뭐 10% 정도 혹은 그 정도 수준 안에 머물러야지 머티리얼즈도 별도로 상장되어 있고 BM의 그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BM이라는 울타리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를 이번 분기까지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구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판가 기준 약 5% 차이라는 건 이제 거의 중국산이나 우리나라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구태여 중국산 쓸 바에는 한국 걸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자신감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뭐 IRA나 관세나 최근에 나왔었던 OBBA 법안에서 중국산을 이렇게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한국산 경쟁력이 훨씬 더 확보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 여기 아래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중저가 대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Q&A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 성과에 대한 본격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BM이 ESG 향으로 해서 10%, 51%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코 그룹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0% 지분 중에서 절반 정도를 51% 즉 전체 중에서 5.1%의 지분을 BM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머티리얼즈가 보유하고 있는 건 28%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GM과의 합작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린에코 니켈에서 만들어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은 다 인식을 같이 연결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익은 전체 나오는 이익 중에서 28%를 따로 연결을 지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3분기부터 재련소 인수가 끝나잖아요. 그럼 3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 11월 달쯤에 나오게 될 텐데 6월 끝나고니까 7, 8, 9월에 합산돼서 나온 데이터를 10월 말 아니면 11월 달 초쯤에 3분기 실적 발표로 나올 텐데 그때 요 그린에코 니켈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이 연결되어서 같이 공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찍었었던 781억 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이번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3Q 발표됐을 때 연결 실적이 잡히면 더 크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1362억 원에서 이 정도 우린 성장했어요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선 조금 더 자극적이고 도파민 터지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거 아쉬웠다. 근데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 3분기가 확실히 좀 기대되더라고요. 오늘 에코프로 지주사 내용도 사실 말할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에코프로 지주사의 이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만들어지는 매출과 이익들에 대해서 자체 사업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좀 재평가도 필요한 것 같고 한편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이번엔 안 좋았지만 3분기에 크게 뛰어 올라가기 위한 도움닫기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떨어졌지만 저는 장중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에코 그룹사 실적 발표회였는데요. 그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